오늘의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과연 다음 주 시장 안에서 발굴해야 될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필승주 알아보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꼭 쉽게 한 주를 마무리시켜주지 않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장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 필승을 가져다 줄 그 신호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달가량 보유하면서 20%의 예상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종목을 꼽았는지 종목명과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시장 분위기는 오늘 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연준의 긴축 완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 심리는 회복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어떤 연착륙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얘를 뭐 뒤쫓아 간다라고 판단한다고 친다면 이를테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실적이 뭐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이제 아랫단에 있는 부품 업종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 범퍼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범퍼 쪽에서는 이제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를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기아차 중심의 그 매출이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 쪽으로도 매출 비중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경량화 쪽의 어떤 이슈가 좀 에코플라스틱으로 좀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림이 뭐 녹아들고 있는 걸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경량화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부 부품을 개발을 했고 연말까지도 범퍼와 연관된 그 부품들이 이제 경량화 쪽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이 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친다면 내년에 이제 그 북미 쪽에서 이제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조지아주로 공장을 이제 신규로 만들 때 1차 동반해서 같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이를테면 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외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지금 반기까지 매출액 나온 거 보시면 매출액이 1조 173억의 영업이익이 지금 395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이 조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이미 반기 동안에 300억대 중반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뭐 1,900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반기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 계산을 해본다고 친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차량 경량화나 내년에 외형이 성장될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향후에는 상당히 녹아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매번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호실적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변동성이 또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전기차 수요 부진, 차량용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다시 이전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기대감이 좀 상쇄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져서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량화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시장 종목의 이제 주가에 좀 녹아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에코플라스틱이 이를테면 이제 향후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행이 될수록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현재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외형이 커지고 경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외형이 커지면서 이익단이 늘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관심이 이전보다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에코플라스틱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20% 정도를 놓고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셔도 사실은 주가가 더 위로 업사이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 가격과 손절 라인은요? 일단 20% 정도 오른 가격,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저는 뭐 상당히 좋은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좀 사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 가격은 20% 상향된 6,8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200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오늘은 1.96%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추세가 바뀌고 있기에 추가적 상승 가능해 보인다. 목표 주가는 6,800원, 손절가 4,200원으로 다음 주 시초가 필승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원명 부대표의 키워드 보실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파두의 주가가 중요하다.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면 어떤 요인 때문인지 알겠는데 예. 파두가 반도체긴 한데 왜 하필 그중에서 파두일지 좀 궁금하네요. 이 전략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업종별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기차 쪽이고 파두가 반도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두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뭐 급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그 부분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신규로 들어온 공모를 받아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상장 전에 3분기에 영업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을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움직였고요.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시장의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 없이 단기적인 어떤 그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다음 주에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파두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접근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공모가가 있고 이제 거기에 연관돼서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를테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적정성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이나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를테면 이제 공모가를 부풀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도 같은 부분이 뭐 공모가를 부풀렸다기보다는 이미 2분기 실적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년도 실적, 최근도 실적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은 11월 20일 날 스톰테크, 그다음에 21일 날은 에코아이랑 동인기업, 그다음에 24일 날은 그린 리소스, 한선엔지니어링. 다음 주에 5종목이나 신규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연관돼서 시장에서 별다른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없다고 친다면 신규 상장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첫날 거래를 하실 때 보시면 기관들이 이제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을 과연 얼마큼 했는지, 예를 들면 바로 팔겠다, 15일 뒤에 팔겠다, 3개월 뒤에 팔겠다, 6개월 뒤에 팔겠다, 이런 것들을 다 확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상장이 될 때 일반적인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를테면 뭐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기술력만을 가지고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상장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인 경우. 그다음에 또 테슬라 요건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술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도 공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를테면 물량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이 기업들이 상장하기 전에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들이 이제 투자한 그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상장이 되면서 바로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VC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공모주, 예를 들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그런 어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 그 안에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의 예. 경우에는 워낙 반응이 좋았거든요. 어떤 종목은 상장 당일에 급락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예. 경우도 좀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그 틈을 타 신규 상장주 쪽에서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꼭 실적을 체크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신규 상장 이야기를 살짝 하신 거 보면은 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재미라던가 혹은 주도 섹터가 뚜렷한 시장은 아닐 거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예, 뭐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정 부분 이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주도를 했었잖아요. 최근 들어 3분기 실적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좀 쉬거나 일부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실제로 이게 실적이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실명 매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취하셔야 될 어떤 그 투자 태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저는 연말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모멘텀이 이제 없는 상황들이 조금 더 거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들 중심에서 이제 순서는 HBM 쪽, 그다음에 낸드 쪽, DRAM 쪽, 뭐 낸드 플래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1, 2, 3 순위로 놓으시고 좀 종목들을 찾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관련된 종목들 속에서 그동안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를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향후에 뭐 하반, 그러니까 4분기 지나가면서 내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삼아보시는 그런 기간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필승주와 필승 전략까지 알차게 세어봤습니다.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주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